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윤곽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새시대 준비위원장 합류 또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셨다라고 윤 후보가 밝혔습니다. 예. 본인이 최종 결심을 하면 그때 최고위에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윤 후보 측 핵심 정무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윤 후보가 이를 거부했다. 라고 하는 그런 전환을 하기도 했고 예. 현재 이 상황이 이상 기류인 건지 아니면 잠시 유보 상태인 건지 해석도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숙 전 국회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성 아동인권 전문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김경률 회계사 등도 영입 작업 중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총괄 상황실장에는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력하고 후보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임명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뭐 그러면 김종인 없는 선대위도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뭐 딱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예.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당 안팎에서도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비판적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코멘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에 한 유저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이 함께하는 선대위 지도부 잘 꾸린 건가라고 질문을 하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잡탕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되는가 보다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새로운 정치와 부합하는 영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하는 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대위를 꾸리는 거다라고 좀 평가절하를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주장이 있는데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하면은 기존의 국민의힘과는 성격이 다른 인재들을 주로 모으겠다는 뜻일 텐데 김한길 전 대표가 움직이면 보통 정치 세력이 재편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로 창당 전문가니까 대선 전에 창당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재창당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해야 표가 올 것이라고 김한길 전 대표가 윤 후보에게 조언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그래서 재창당 수준, 제3지대까지 넓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전히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대노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자 김경진 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현상은 맞습니까? 어떤 게 정확합니까? 아니 일단 쿠키뉴스 기사는 조금씩 곱씹어볼 얘기가 있는 게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의 워딩이나 또는 김종인 위원장 본인의 워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라고 지금 애매한 어떤 이제 발언 주체가 나오고 있고 예. 오전에 윤석열 후보 본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직은 본인이 고심하고 계시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께 뭐 한 이틀 내에만 좀 결정해 주시라. 빨리 와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 이틀 시간을 주면 하루 이틀 후에 꼭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루 이틀 후에 가타부타 안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이 너무 짓궂으세요. 제가 이런 건 날카롭다고 얘기하는데 짓궂다는 거 뭐 잡탕밥이나 용광로나 똑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로서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그 예비 후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예비 캠프 관계자들의 상당수는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간곡히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또 윤석열 후보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이제 김성현 소장님.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연세가 상당하시고 김한길 전 국민의당 민주당 대표님도 70, 김병준 교수님도 68. 예, 그 어쨌거나 이게 미래로 향해서 나가는 선대위를 구성해야 하고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민주당이 싫은지 혹은 민주당에서 나왔는지 막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만 너무 컬러를 정하면 중도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 그림을 좋아할까? 그 외에도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조국 흑서에 등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주로 이제 반조국, 반문재인, 반민주당 이렇게만 가시는데 글쎄, 이거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 건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예전 분들 중심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이제 긴 시간 경제 민주화를 주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예.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로봇과 같은 산업 자동화 설비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예. 이 로봇세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한 첫 단초를 꺼내신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을 가지고 미래 비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국힘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반동적인 언어가 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묘역에 가서 2번이나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호남 지역구 군 단위로 국회의원 하나씩 묶어가지고 니들이 호남 지역구 예산은 다 챙겨라라고 이렇게 매칭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동서화합에 대한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가지고 뭐 진보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건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동, 사고 그리고 본인이 던졌던 철학적인 어떤 경제적인 비전 예. 이런 걸 보면 가장 젊고 미래 비전이 분명하신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국민의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게 된 데는 중간 지대에 있는 이 뭐랄까 화합을 시켜주는 중간 정당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과 세력이 대립과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도 진영, 중도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 못지않게 강조를 했던 사람이 김한길 대표다. 이렇게 본다면 그 나이 숫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 정치적인 어떤 행적이나 이력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성으로 유익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 예, 전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원님의 평가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는 분이고 강단이 있는 분이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치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권이고 대권은 대통령을 바꾸는 일이긴 한데 그렇기도 하지만 집권 세력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당의 문제가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거론하신 김종인 위원장도 그랬고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머리에 있는 한 사람의 생각만 바꾸면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에서는 그런 게 아마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에 가서 보고서 한 장만 달면 임자 알아서 해보게 해서 뭐 이렇게 되는 쭉쭉 진행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젠 21세기거든요. 사안도 복잡해지고 쟁점도 많아져서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정당을 바꾸는 일에는 글쎄요. 지금 거론하신 분들이 뭘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도 머리에 있는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캠프라고 하면 국민의힘 힘을 어떻게 바꿀 건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저 사람만 넘기면 이게 될 텐데 이런 어떤 그 너무 천행에 걸고 있는 정치 행태를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거론되신 분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다 국민의힘엔 아무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당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겉으로 보여주는 이런 몇 분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동하겠는가? 그런 데 대한 뭐 저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조금만 하셔야 돼요. 정말. 알겠어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국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네. 당에 아마 강령으로 넣었을 거예요. 조금 이따 아마 김재섭 위원 올 테니까 물어보면 될 텐데 강령 1호에 들어있어요. 넣었습니다. 강령으로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아무도 그것을 강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호남 인재들 같은 경우 이제 이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 예. 거기도 뭐 일정 비율을 이렇게 쿼타를 넣겠다고 하는 것도 아마 당에 강령으로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윤석열 머리만 바꾼다가 아니고 김종인은 실제로 당의 원칙과 기준 자체를 바꿨고 그 기준은 살아있다. 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5.18 망언에 포함되어 있는 김진태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맡아서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딱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마치고요. 한편 윤석열 후보 오늘 그 TV조선이 주최한 포럼 개인 발표 시간에 약 2분간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게 또 논란입니다. 네,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국가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가 2분 동안 침묵을 유지하는 해프닝을 벌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아보니까 단상 아래 마련되어 있는 프로모트에 준비되어 있었던 연설문이 예. 송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따로 연설문이나 프로모트를 사용하지 않고 발표를 한 것과 대비가 되는 바람에 특히 두 후보를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글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행사 주최 측에서 시스템 확인을 하다가 생긴 해프닝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프롬프트 안 보신 건 맞습니까? 그거는? 네, 연설문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없고 그냥 네.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윤석열 후보에서 한 약 블랭크가 2분간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경진 의원님? 글쎄요, 아마 프롬프트 보고 읽으려고 하셨겠죠. 예. 근데 이제 프롬프트가 안 나오니까 아마 그게 송출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걸 보고 읽으려고 하다가 안 나오니까 기다렸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인지. 이제 대부분 지금 이제 아마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써진 원고 위에는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눈치가.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당내 경선 토론회 할 때 그냥 원고 없이 1대1 토론회 3번이나 했었고 사자 토론회도 그때 어쨌든 토론회가 16번인가 열렸잖아요. 지켜보셨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 정도라면 사실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예비 모습이잖아요. 보면. 대통령께서 대부분 이게 발언하시고 행사장 가면 그 프롬프트 놔두고 정제된 원고를 읽으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생각과 철학을 이게 이 준비된 언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송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뭐 적합한 판단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행동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 철학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의구심이 뭐 있으시다면 뭐 조만간 뭐 다음 달부터 저기 TV 토론회 뭐 법정 토론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켜보시면 되죠 뭐. 김상현 소장님. 이거 뭐 이 건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안 보고 했는데 보고 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치 리더는 안 읽고 본인의 생각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정제해서 하는 걸 좋아하고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둘 중에 어떤 쪽인지 지금까지 쌓여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출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야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나서도 본인의 생각을 직접 하기보다는 누군가 써주는 걸 읽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과 걱정들이 있는 것이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딱딱 정리돼서 나오면 좋겠지만 누가 생각해도 그러기엔 기간이 너무 짧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유창하게 나오는 이야기들 SNS에 올라오는 글들도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본인의 생각이 맞는가? 그러니까 인선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인선을 하기에도 이렇게 너무 많은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 그런 쟁점들을 소화해서 사람들을 골랐는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드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거는 글쎄요 그 당시 상황에서의 대응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그냥 이렇게 말없이 있는 것보다는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준비해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었고 예. 그리고 그렇게 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까 전 김경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이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해낼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그거를 함부로 어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김성애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맞는 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요번 한 건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은 그 전에 있었던 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면 즉흥적으로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참고 저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예전에 했던 걸로 봐서 이번에도 자신이 없고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 읽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건지 이게 이제 좀 맥락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대중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생방송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있었다라는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민주당 얘기인데요. 제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이재명 이제 민주당 당선 후보가 오늘 그 전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에서 한 말입니다.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도 70%나 환수했다라든가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이 정도 성과면 잘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면서 좀 후회하고 인정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전국 순회 도중에 만났던 그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어르신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후보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폭등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고통 가중 등에 대해서 사과한다. 또 내로남불식의 남탓이나 전 세계적 현상 등 외부 조건에 책임을 전가를 했다는 점도 반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선대위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는데요. 한마디로 선대위 문제는 지도부의 책임인데 송 대표가 의원들에게 활동을 안 한다는 식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만장일치로 이번 선대위 개편에 대해 공감했지 않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전면 쇄신 이재명 후보 중심의 선대위 오늘 첫날을 맞은 것인데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새로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그 1% 내 차이로 추격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TBS 의뢰로 KSOI가 지난 19일,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일주일 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45.6%, 이재명 후보 32.4%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13%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13.2%포인트 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40.0%, 이재명 후보 39.5%로 0.5%포인트 차이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발언 포함해서 또 대응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경진 의원님부터. 일단 내가 부족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예,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유동규 씨 압수수색할 때
직접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밖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분을 계속해서 옆에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냥 상황이 불리하니까 그냥 말로만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그 지난번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 조국 사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앞장서가고 여유 있게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국하고 좀 거리를 두려다가 그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금 불리해지니까 다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좀 취했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때 받았던 느낌이 아, 이분이 그냥 시류 변화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기 분명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건 그냥 자기 상황에 맞는 그냥 단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지도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건 제 마음 속에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우려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뭐 이렇게 사과한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네. 틀에서 보면 그건 잘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김상현 소장님. 예, 무조건 사과하고 반성해야죠. 예, 뭐 잘한 걸 잘하는 거는 유권자들이 다 알거든요. 예, 지금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데서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전 연령대에서의 국민 여론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의 이면에는 그가 가진 생각이 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에서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재명 후보는 역시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선선히 수긍하고 태도를 바꾼다라는 점, 뭐 재난지원과 관련돼서도 박안주 정책위 수석이죠. 그럴 돈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니 그럼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던 이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고요. 이런 좀 고집을 피우지 않는 태도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건 무슨 이런 거 원인 찾기에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너무 많고 각각의 결과가 너무 달라서요. 예. 아직도 큰 흐름에서 그냥 좀 지켜봐야 되는 상태고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쫓아가야 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의 여론조사 추이 변화 어떤 좀 눈에 띌 네.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게 최근 조사 중에는 아직까지는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조사라든지 또 같은 기관의 나중에 조사라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어쨌든 같은 기관 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많이 좁혀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따지시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대위 문제가 양당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개편이 된 지 별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도 국민들 입장에서 뭐 누가 선대위 인선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저는 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서 몇 주 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격차를 많이 벌리는 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고 그게 대중의 뇌리 속에 각인이 됐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 후보로 계속 밀어줘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 후보한테 쏠리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표심이 또 한편으로 생길 수 있어요. 조금 더 두고 보자. 두고 보고 다시 판단해 보자라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의혹이 가장 컸는데 수사가 그렇게 크게 진척이 막 더 연장해서 되거나 이런 게 좀 뜸했거든요 최근에. 예.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해볼까 이런 흐름들이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악재라든지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격차가 벌어졌던 것을 대중 스스로 좀 조정하는 현상.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대부분의 요새 한 여론조사 한 90% 정도는 여전히 흐름이 그냥 일관돼 있거든요 보면. 근데
요거하고 엊그제 나온 MBS 여론조사하고 지금 두 개가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 예.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과 맥락 속에 있다. 뭐 이 정도만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각각의 캠프에서 이제 국민들께 해야 할 일들 또 국민들을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할 일들 그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소장님. 저는 여론조사 불만이 많아서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언론이 한 곳들은 대선 다음 날, 대선 전날, 전전날 자기들 했던 기법대로 해서 결과를 무조건 발표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들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5초만 10초만 드릴게요. 이게 여론조사 뒤에서 하시는 분들 예. 그 화면으로 이게 동영상으로 찍혀서 녹화를 해서 선관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돼요.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면접원 조사, 면접원 조사. ARS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자, 김수민 평론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